안녕하세요, 인디워커 박승호입니다. 저는 28살 이전에는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흔한 일기조차도 숙제할 때 빼고는 써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싸이월드가 유행하던 시절에 미니홈피에 적은 한 편의 글에 제 여자 후배가 댓글을 달면서 제 재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 선배, 이 글 진짜 선배가 쓴 거 맞아요? 라는 댓글이었고, 그 아래로 잘 썼다, 감동적이다 이런 댓글이 이어졌었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7권의 책을 쓴 작가가 되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 옆에서 알려주지 않았으면 자신의 재능을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재능을 자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파고들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방법까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재능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요리하기 전에 머릿속에 순서가 지나가는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이 다 남자라서 요리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저처럼 요리를 하는 애들은 머릿속에 순서가 싹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한테는 당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여기서 왜를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죠. 왜 사람들은 자기만이 가진 독특한 강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지레 짐작할까?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재능이 발현되는 우리의 신체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능이 발현되는 신체 부위가 보통 어딘가요? 운동 잘하거나 혹은 뭐 노래 잘하거나 춤 잘 추거나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 내가 굳이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도 빨리 찾아져요. 왜냐하면 유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과 감정의 재능은 어디서 일어나죠? 우리의 인체에서 뇌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뇌 속에서 일어난다는 건 뭐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없죠, 유형으로.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 예술적인 재능을 어렸을 때 빨리 발견하는 반면에 생각과 감정의 재능은 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기 어려워서, 제가 그랬듯이 내 친구들도 다 이 정도는 할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하고 찾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MBTI나 스트렝스 파인더 같은 전문 검사 도구들이 왜 유용하냐? 왜냐하면 MBTI 같은 경우에 몇 천만 명이 이 검사를 받았고 그 데이터가 다 있는, 평균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당신은 요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더 높다라는 걸 수치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스트렝스 파인더도 이미 몇백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당신이 이것만이 당신만이 가진 독특한 개성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도구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가 잘하는 것을 발견하는 방법에는 전문 검사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자신을 관찰하면 분명한 자기 강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뭘 봐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점의 단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강점의 사인이 뭐가 있을까? 이 SIGN을 각각의 머리 글자를 따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일에 재능이 있거나 강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당연히 그 일에 성과가 나면 그거는 강점이 있다는 증거죠. 내가 잘해냈구나 하는 어떤 느낌이 있다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스팅트. 본능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사람마다 이유 없이 하고 싶어하는, 동경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집엔 TV가 없습니다. 총각 때부터 TV를 안 봤는데 가끔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다시 보기 서비스를 하는데, 저는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지난 10년 동안 단 한 회도 빼먹지 않고 시청한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매번 비슷해서 재미없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제 취미랑도 연관이 있어요. 제가 취미가 요리, 캠핑, 낚시 3가지거든요. 취미가 좀 많긴 한데 이 3가지가 정글의 법칙이랑 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도 15소년 표류기, 뭐 로빈슨 크루소, 영화도 뭐 캐스터웨이 이런 거 좋아했고, 따지고 보면 저는 이제 자립이나 생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1인 기업으로 어쨌든 회사 생활을 하다 독립한 것도 그런 재능이 발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로스, 그러니까 학습 속도.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빨리 배운다면 당연히 재능이 있을 확률이 높죠. 마지막으로 N, needs, 혹은 만족감, 필요한 만족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끝났을 때의 만족감을 보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프로젝트는 결과는 아주 좋은데 속으로는 이 일을 진짜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다음번에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일이 있는 반면에 B라는 프로젝트는 결과는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도 야,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이런 일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A랑 B 중에 B라는 프로젝트가 더 재능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략 4가지의 단서들을 가지고 가능한 한 6개월 정도 내가 메모한 것들을 쭉 업데이트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재능이 명확해지고 그걸 자기도 모르게 쓰고 있게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 인디워커 책의 출간을 기념해서 2월 24일 줌 강의와 더불어서 여러가지 행사를 합니다. 25일 목요일 저녁에는 요즘 핫한 SNS죠.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세 분의 팟캐스트 전문 진행자와 토론회를 하고요. 27일 토요일 저녁에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실시간으로 상담해 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